예, 2023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수능 사회문화 세 번째 지문. 정부 부채, 정부가 빚을 져 있다. 봅시다. 정부가 조세 등의 수입에 비해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경우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이런 부채를 갚는 것을 부채 상환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이 크게 이제 훼손되고, 국가의 경제 활동 전반이 마비, 국민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 생기므로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이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죠? 개인의 경우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의 연간 합계 금액이 일정 비율을 넘길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빚내지 못하도록, 그죠? 정부가 규제한다. 부채 상환의 부담이 소득 범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려는 의도다. 그죠?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빌려가라는 얘기죠. 이와 유사하게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해 흔하게 쓰이는 기준은 GDP, 그죠?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GDP 대비 몇 %다. 이런 거죠, 그죠? 얼마 정도 빚을 져 있느냐. 국내 총생산은 국가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 GDP. 그렇죠? 그러한 생산 대가는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소득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다.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의 부채 비율은 서로 다른 국가의 정부 부채 적정성을 비교하는데도 유용하다. 국가끼리 이제 비교를 한다. 그 얘기인가요? 국가 간 정부 부채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화기금 IMF 이 기준에는 세 가지 범위의 국제 부채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국가 부채이다. 국가 부채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회계 및 기금상 빚으로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겠죠, 그죠? 국가 채무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라고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정부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공기관은 300개가 넘는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것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반 정부 부채의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합한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라 한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전력,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0개의 비금융 공기업이 있다. 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이상의 어느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 공기업의 부채 포함되지 않고 그 외에 한전이나, 그죠?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런 거까지 합한 게 이제 그 공공부문 부채라고 한다. 점점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네요, 그죠? 이중 OECD, 그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집계하여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개념은 일반 정부 부채이다. 일반 정부 부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있죠. 비영리 공공기관, 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 포함 여부이다.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 포함 여부. 이걸 이제 포함하느냐 마느냐. 그죠?
공적연금이 거기다 막 부채를 막 충당하느냐 봅시다. 뭐 공적연금에는 이제 국민연금, 그죠?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돈이 모여 있죠. 이 연금 지급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특징이 있어 미래에 발생할 연금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산정한 것이 충당 부채이다. 나중에 이제 갚아줘야 돼. 연금 낸 사람한테 돈 줘야 되죠, 다시.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 중 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 일반 정부 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다. 요거 정도는 이제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요거 빼고 공무원연금이랑 군인연금은 부채라고 포함된다. 하는 거죠.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가가 고용 주체로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법률로 얘들 둘이는 이제 돈을 다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들은 뭐 국가가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뭐 빵꾸가 나면 뭐 국가 세금으로 뭐 넣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모양이죠.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공개는 하지만 대부분 명시적으로 일반 부채 정보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나라는 포함하고 어떤 나라는 포함 안 하니까 뭐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죠.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주로 비교단체인 선진국들의 경우 선진국들 연금개혁 등으로 재원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감소한 데 반해, 그러니까 이런 걸 개혁해가지고 조금 줄여나가는 거죠, 그죠? 나중엔 돈을 조금밖에 못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그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그죠? 인구는 자꾸 고령화는 나이는 많아지는데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이러니까 거둘 수 있는 부분이, 그죠? 돈을 걷어야 되는데 빨리 태어나가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자꾸 줄어들고 있죠.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죠. 때문에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가 미래의 연금 수입이나 연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그 부담이 완화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운용 어떤 수익이 하는 거, 그죠? 뭐 수익이 은행에 갖다 넣어놓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될 경우 불필요하게 정부 부채가 커 보일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포함시켜 버리면 여기 뭐 부채가 정부 부채가 확 커져 버리죠, 그죠? 이제 포함돼 버리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비교하게 해보면 야 이거 한국은 왜 이렇게 부채가 많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교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다, 그죠? 정부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전 국민이 정부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여 국정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국가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국민들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 돈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방만 경영을 하고, 그죠? 돈 홀랑 까먹고 있고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다 깜빵 가야죠, 그죠?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막 지들끼리 돈 나눠 먹고 막 쇼를 하고 그냥 다 깜빵 보내야 됩니다, 그죠? 다 조사해가지고 445555. 잠시만요. 봅시다. 하나씩. 1번. 윗글 소설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네요. 그죠?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2번도 읽어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일치죠.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3번. 국가의 채무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5번이네요. 그죠? 또 넘어가고 4번 또 한번 봅시다. 윗글 참고할 때 보기의 가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참고해가지고 가에 대한 이해 적절한 거네요. 그죠? 적절한 거 답은 5번이네요. 5번입니다. 자, 다음 5번도 봅시다. 다음 윗글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 활동의 일부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에 들어갈 내용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5번이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6번 A에서 E까지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5번으로 되어 있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